이제는 확실하다. 부동산 거품을 말하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품이란 무엇인가? 투기 수요 급등과 그리고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 호가가 급등한 사례입니다. 자, 실거래가 동반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호가만 올려놓은 현재 상황을 저는 부동산 거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부동산 거품이나 일본식 부동산 붕괴 같은 내용은 제가 웬만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주택이 부족했던 것이 이제 꾸준히 가격 상승으로 반영됐던 건 이해가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비싼 가격 피로감에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 담합으로 호가만 오른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걸 뭐냐, 저는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에서, 자, 인구가 원래 2015년 통계 기준으로 2010년에 1,505만이었던 인구가 2017년에 981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냐? 968만으로 줄어들면서 실제보다 13만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정도 줄어든 인구가 봤더니 한 38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기간 동안? 7년 만에 38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38만이면 어디 인구인 줄 아세요? 마포구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세대수는 증가했죠. 자, 2012년에 404만이었던 가구 수가 409만으로 5만 가구가 늘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1인, 2인 가구는 서울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촌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지만은 3인, 4인, 실제적으로 가족 단위 구성원은 경기도 지역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서울에서 줄어들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게 보여지고 있고, 그게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사상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냈던 그 인구 전망 통계가 지금 다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통계청에서 다시 조사를 한답니다. 자, 이게 워낙 일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만간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와 대한민국 거품 붕괴가 얼마나 유사한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 집값 급등을 안 했는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득이 증가했냐?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답니다. 자, 도시 및 도시 근로자 가구 2인 이상 10분위 월 평균 소득은 2011년과 2017년 비교해 봤더니 6년 동안 16% 증가했습니다. 자, 1년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도 증가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자연 물가 상승분 증가밖에 안 했더라. 기본적으로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도시 생활자들에 대한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다시 사상 최고가. 자, 2017년까지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였다가 2018년 8월부터 자, 이번 달부터 보면 거의 1% 이상 상승이 거의 확정된 사실이에요. 사상 최고치 전고점을 찍고 올라갔는데, 그 전에 거래가 있었냐?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일반적인 실수요자 매물만 간간히 거래했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왜냐? 언론에서 똘똘한 채라 해서 사람들이 강남권의 주택을 매수를 기대를 할 거라는 생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의 거래량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집주인들의 호가를 최대한 올려버린 거죠. 거래가 되든 말든. 물론 이걸로 인해서 호가 부풀리기에 대해서 재미를 봤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누군가 이 집을 사긴 사요. 호구가 샀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샀던. 그럼 이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뭘로 사겠습니까? 결국에는 대출로 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계부채가 조금씩 상승세가 조금씩 줄어들었던 가계부채가 곧 1,500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이제 위험 수준, 자, 관리가 되는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부동자금, 저금리로 통한 부동자금. 이거는 정부의 정책도 실패겠지만 한국은행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집값 급등과 거품 형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언론과 다 여러 가지 공조기관을 했던 기관들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자꾸 거품이라고 하냐? 서울 아파트 집 부족하지 않냐?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집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수요가 부족한 지역,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부동산 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 거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가격 거품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야, 뭘로 기준으로 가격 거품이라고 하냐? 자, 언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PIR이라는 수치예요. 자, 이 수치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한국보다 높냐? 싱가폴, 미국, 아랍 국가들, 이런 국가들 보면 한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 PIR은요, 주택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격 거품을 심화시키고 있는 건 아파트라는 상품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거품을 논하는 거는요,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얼마나 비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위 10% 가구, 2인 이상 가구예요. 1인 가구 제외하고 2인 이상 가구 상위 10%의 가구 수입은 연봉 1억입니다. 자, 연봉 1억 실수령을 계산해보면 자녀 수 2명 해서 공제받고 해봤더니 한 달에 670만원 정도 실수령이 나오더라. 자, 물론 이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수령 670만원 벌면 한 달에 얼마나 저축이 가능할까요? 자, 통신비 공과금, 기본 생활비에 자녀 교육비 대한민국 사상 최고 수준이죠. 노후연금 비용에다가 노후 대비 비용에 여행이나 노부모 부양 그리고 의료비까지 감안했을 때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300만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냥 4인 가구 서울에 숨만 쉬고 살아도 200만원이 나가는 세상이에요. 4인 가족이. 그래서 이 100만원, 300만원 정도면요 굉장히 절약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자녀 교육비, 초, 중, 고 다니는 자녀 교육비 1인당 평균 50만원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깔고 가는 금액이에요. 자녀 둘이면요, 유치원만 보내도, 사립 유치원 2명만 보내도 100만원 훌쩍 찍습니다. 자, 그래도 절약해서 300만원 썼다고 저희가 감안을 하기에 보수적으로 1년에 저축이 4,500만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 상위 1%, 자, 연봉 1억 정도 버는 사람이에요. 외벌이 연봉 1억이면요, 웬만한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 화학, 석유화학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가능합니다. 그쵸? 은행원은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연봉 1억이면 아니면 5천만원짜리 맞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연봉 5천이면요, 아주 상위 클래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 정도 다니시는 분들, 과장, 초임 과장이나 아니면 대리 말급 연봉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맞벌이면 연봉 1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자, 강북 뉴타운의 마포 레미안 푸르주 아파트 시세 볼게요. 14억 5천이에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4억 5천이랍니다. 그럼 연봉 1억짜리 1년에 4,500만원 저축하는 사람들, 이거 아파트 매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24년이 걸려요. 연봉 1억도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 아파트 매수하는데 24년이 걸려요. 24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다른 아파트도 볼까요?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예요. 레미안 마포 리버웰. 제가 강남 아파트, 서초구 아파트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강북에 있는 아파트 말씀드린 거예요. 15억이에요. 자, 요거 계산해봤더니 1년 더 걸려요. 25년이 걸린답니다. 자, 매달 370만원씩 25년을 저축하면요, 이 아파트 이자 포함해서 간신히 살 수 있어요. 자, 이 사람 25년 동안 연봉 1억 수입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요즘 결혼 늦게 하죠. 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년 때까지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해야 이 소득이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기업 현실에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정말 비싼 강남 쪽 아파트 한번 볼까요? 서초구 고가 아파트 아크로 리버브. 자, 한강변에 있는 서초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자,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예요. 자, 이게 27억이 올라왔습니다. 84도 아니에요. 78이에요. 27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모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8년이 걸려요. 38년. 연봉 1억도 아파트 전용 78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매수하는데 38년이 걸려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가. 뭐 외부의 통계, 뭐 PIR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는 금액에서 정말 잘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1년에 4,500만 원 저축한다는 감안하에 지금 서울 아파트 비싸다고 하는 신축 아파트 호가 기준으로 감안해볼까? 이걸 모을 금액이 얼마나 되겠냐? 이만큼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 서초구 고가 아파트는요,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2억짜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연봉 1억 맞벌이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맞습니다. 전문의들, 자, 의사들, 전문의들 평균 연봉 따져봤더니 세후 월 1,000만 원이에요. 월급이 세후 월평 1,000만 원입니다. 자, 조금 비싸게 좀 어려운데 근무하시면 정형외과 뭐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 1,300에서 세후 1,500 찍어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 연봉 1억 맞벌이 가족이면은요, 보통 664 곱하기 2를 하면은 한 1,3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상위 1%라고 감안을 하고 이 27억짜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아니고 한 31, 2평 정도 되는 아파트 매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0년이 걸려요. 연봉 1억 맞벌이도 20년이 걸리는 아파트 가격이라고요. 이런 걸 저는 거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한다고 이렇게 올랐을까요? 자, 그동안에 2014년에 규제도 많이 완화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5년 동안 너무 안 좋으면서 공급이 솔직히 좀 부족했던 면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 그리고 초저금리가 워낙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자,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서 2% 이하의 초저금리는 분명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전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세 차례를 더 낮추면서 1.25%까지 맞춰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한민국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고 다 아는데 당연히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겠죠. 그러면은 1.25% 낮춰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나오는 거냐? 그것도 확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중심의 일부 산업에서 전체 평균을 다 올리는 상승이거든요. 오히려 2014년에 구조개혁을 했던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 초저금리로 기업들만 좀 구조개혁했던 시기를 놓쳤던 것이죠. 자, 네 번째, 풍부한 유동성. 자, 시중자금 1,000조가 지금 풀려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는데, 이건 뭐냐? 결국엔 가계부채 1,400조. 부채를 당겨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호가 부풀리기. 지금 이게 가장 극심해진 거죠. 언제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냐? 2017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 2017년 8월에 자연스럽게 집값 올랐던 것들이 파리부동산 대책구에 싹 죽었어요. 한마디로 파리부동산 대책 규제는 내 집 마련할 거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호가를 계속 부풀리면서 이 호가 부풀리기로 인해서 그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훨씬 뛰어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것이 2017년 말과 그리고 2018년 현재 8월에 두 차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 결국은 소비자들은 외면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규제상 더 이상 부동산 투자할 만한 강 큰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 실수요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0년 벌어 연봉 1억도 20년 마련해서 겨우 강북의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데 자, 이거 말이 20년이죠. 이자 비용 다 감당하면서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25년, 26년, 27년, 28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거품을 말씀드리냐. 자, 대표적인 거품 상품은 비트코인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굉장히 오랜 기간 200만원 이하에서 유지가 되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구간을 탄 게 언제냐면은 2017년 5월부터예요. 자, 이때도 항상 오르기만 했냐? 아니에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질 때 보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더 매수를 많이 하면서 거래량이 튀어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2,500만 원까지 갈 때까지 사람들은 항상 이게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갈 것이다, 1억까지 갈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품 규제를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누가 이걸로 돈 벌었다더라. 그래서 투기를 오히려 강조를 하는 이제 강요를 하는 언론 보도가 더 많았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이해관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은 언론에서 더 많이 호가를 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아무 언론에서도 이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강남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매수하는데 연봉 1억짜리가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무려 38년이 걸려요. 연봉 1억도 38년이 걸리고 연봉 1억 맞벌이도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당연히 거래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계속 올린다는 거죠. 자,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상품이든 영원한 상품 상승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상승, 금도 떨어졌고요. 원유 가격도 떨어졌고, 그렇게 잘 나가던 신기술이라고 하던 비트코인 가격도 3분의 1 가격으로 폭락을 했어요. 이건 언젠가, 자, 살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르는 상품은 반드시 거품이고 언젠간 꺼진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 상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